나눌 이야기는 협상을 알면 인생이 조금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즐거움이 들어가느냐?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아시리라 생각해요. 협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강의할 때마다 항상 뭐가 떠오를까요? 나오는 거 그냥 던져보시겠습니까? 그냥 상대방. 그렇죠. 상대방이 없으면 협상이 안 되죠. 또 에? 설득. 그렇죠. 아까 저 설득하시다 실패하신 분들 많죠. 또 이득.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득.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이냐. 근데 사실은 협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분쟁, 마찰, 언쟁, 다툼, 갈등. 한마디로 뭐죠? 서로 싸우는 거야. 막 싸우는 거야. 근데 사실은 협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거를 넘어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약 연간 한 300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을 우리 다른 일 하는 데 쓰게 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요. 그리고 협상의 기술과 설득과 소통의 기술을 좀 더 배운다면 이 금액을 좀 더 다운시킬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특히 이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갈등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피해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번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협상력이 강할까요? 아주 낮다는 연구가 많이 있어요. 협상력 꼴찌라는 표현이 아주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반면 협상은 왜 그럼 한국 사람은 협상이 약할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사를 가서 아래층하고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약간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밑에 가니까 주인 아저씨가 나오세요.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십니다. 얘기를 잠깐 하다가 하는 말 뭐라고 먼저 하나요? 그런 일 생기면 언성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당신 몇 살입니까?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협상의 문화를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 몇 살이야?부터 시작해서 너 어디 나왔어?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합리성이 상당히 결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종교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유교 사상이 아주 짬뽕된 나라죠. 이것이 믹싱이 돼서 지금의 우리나라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정말 많은 것들이. 자, 그러다 보니 협상 교육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이 체계적인 협상 교육이 부족하다면 뭘 알아야 될까?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부터 협상의 원칙 딱 4개, 그 다음에 스케일 약 3개 정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상의 힘 4가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죠? 정보, 대안, 가격, 시간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 4가지를 위해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협상 사례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희한한 사례로 뽑히는 것이죠. 어딘지 아시죠? 성형 전, 성형 후. 그죠? 예. 여기는 청계 고가가 있던 곳이고요. 두 번째, 여기 이제 청계천을 드러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은 랜드마크가 된 우리나라의 청계천을 약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가장 컸던 사례이기 때문에. 자, 먼저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002년 7월 달에 청계천 복권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이명박 시장님 시절입니다. 그죠? 자, 그러자 여기 계신 분들이 20만 상인이 집회를 열면서 얼마를 달라 그러냐? 10조 원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자, 어떻게 했느냐? 이 공무원 5명이요. 상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약 4,300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2.5년 동안. 자, 서울시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금액을 전혀 드리지 않고 이분들께 장소를 옮겨드리고 거기서 장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문정동 물류단지라고 있죠. 가든5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문정동 쪽에. 그다음에 황학동 지금 풍물시장이라고 있죠. 이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설득도 실패합니다. 돈을 내놓으라. 자, 그러자 서울시는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돈을 전혀 안 드리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분들이. 자,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먼저 정보입니다. 정보,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겁니다. 목적과 명분의 논리의 승리예요.
자, 먼저 서울시에서 이 청계천을 복원하겠다라는 목적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은 이거였어요. 자, 뉴욕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뭐가 있죠? 센트럴파크 또는 뭐 이런 거죠, 그죠? 한국 서울 하면 떠오르는 거 뭐일까요? 남산타워? 거길 아나? 잘 모르죠?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했다는 목적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목적과 명분. 예전에는 청계천이었는데 지금은 뚜껑을 다 덮어놨잖아요. 그걸 뚜껑을 열려고 했던 거죠. 왜? 랜드마크, 즉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분을 따지자면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먹고 살 게 없어진다. 그럼 서울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옮겨드리겠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정보입니다. 목표와 명분. 두 번째, 대안이에요. 자, 가든5 서울 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북적북적합니다만 사실은 가든5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허 벌판에다가 건물 5개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서울시는 가든5와 풍물시장으로 옮겨주겠다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또 대안을 나눴느냐. 안전 문제를 또 거론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저쪽에 서울의 고가들 안전 문제 때문에 철거되는 거 많이 아시죠? 설거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안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가를 철거하지 않으면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바트나라, 영어로는 꼭 적어놓으세요. BATNA라고 합니다. BATNA, 바트나라고 합니다. 대안이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우기시면 나중에 흔들려가지고 문제 생기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는 사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목표가와 유복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정해서 저한테 주신 가격이 있어요. 처음에 적었던 거죠. 그죠?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시간만 좀 더 드리면 저하고 흥정해가지고 가격을 내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노선까지 갈 수가 있죠. 거기를 유보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가, 내가 밀려날 때까지 하는 것을 유보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의 마지노선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10조 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다 여기서 꺼내, 시민들 여기서 꺼내야겠죠. 그런 것에 있어서 또 가격적인 부분에 상당히 마찰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들 지금 2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을 딱 드렸을 때 나는 설명하는 동안 쪼임을 받았다. 이런 느낌 있으시죠? 그죠? 누가 더 유리할까요? 제가 유리할까요? 여러분들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제가 유리합니다. 왜? 저는 구매자이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시간이 정해져 있죠.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계속 협상을 끌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더 손해가 나겠죠. 결국엔 협상은 딱 4가지로 함축적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대안입니다. 내가 이것 아니면 플랜 B라고 표현도 보통 하게 되어 있어요. 플랜 B.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 됩니다. 라고 뻐기면 되겠죠. 또. 예. 자, 세 번째 뭐였죠? 가격적인 문제예요. 합리성을 잃어버린 가격은 절대 그것은 가격으로서 성능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가격을 계속 얘기했죠. 시장가, 캐주얼한 브랜드냐 전부 다 얘기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시간을 누가 더 유리한가 이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협상이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과 원칙, 이 힘의 4가지는 좀 넘어가고 원칙에 대해서 참 재밌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파이를 키워라. 바로 뭐냐? 요 열매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라나라고 하는 열대성 식물이에요. 자, 이게 요즘에 약효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최근에 이런 걸 구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회사가 붙었습니다. 두 회사가 붙었어요. 과라나를 서로 얻기 위해서. 근데 이 과라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수확 처리.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마존 유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져가겠다. 네가 가져가겠다. 막 싸우다 무역상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들이 결정적인 타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간단했어요. 자, A사가 원했던 건 뭐냐면요. 이 과라나의 C에서 추출되는 약효를 원했던 거고요. B사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 이 과라나의 껍질에서 추출되는 약을 원했습니다. 그럼 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껍질 까고 껍질 까서 가져가면 돼요. 그렇죠?
자, 굉장히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협상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질문을 해보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다면 많은 내용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죠? 강사님 혹시 등산 다니시나요? 강사님 혹시 같이 사시는 분이 몇 년생이십니까? 이런 질문 또는 아이가 몇 개월인가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어떤 추이가 그죠? 자,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상대방이 필요한 니즈를 자극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이 그림을 잠깐만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레오 프릭 3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라고 하네요. 우리 초콜릿으로 유명한 고디바, 레이디 고디바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저분은 그 영화 제목 같아요. 영화 제목 같지만 사실 이분이 가지고 이렇게 나체로 있는 의미는 그게 아니었죠. 세금을 깎아주기 위함이었죠. 이분이 엄청난 폭군이었죠. 레오 프릭 3세가 폭군이다 보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무 세금을 너무 징수하지 말고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러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입고 한번 당신이 마을을 몇 바퀴 돌아봐. 내가 생각해 볼게. 실제로 돌죠. 예.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되죠. 자, 협상은 이와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에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럴 땐 어떻게? 상대방이 안에 있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협상의 파일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프로세스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A와 B가 서로 맞대응으로 서로 앉습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것처럼 앉아 있어요. 이것을 전투 모드 협상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아주 설득력이 강력하고 협상력이 좋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B를 여기다 앉혀가지고 야야야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여기 같이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기다가 앉혔다가 다 얘기를 해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바로 앉습니다. 그래서 양보와 대안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맞대응이라고 하죠. 자, 결국은 뭐냐? 협상의 상대방을 이쪽으로 앉힐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이 바로 협상의 상당히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별 전략을 세워라 라입니다. 자, 협상의 전략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뒤져보시면 RO 모델이라는 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RO 모델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은 뭐냐면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냐. O는 아웃컴스라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예요. 그래서 관계 유지는 되는데 돈은 안 된다 그러면 관계 유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분은 관계 유지할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이익만 추구하면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공격 전략 실리 추구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릴 건데요. 사례 전에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앙에 타협 전략이라는 것이 있죠. 타협이 뭐냐면 타협과 협상은 엄연히 달라요. 얘는 타협이에요. 자, 전체가 100이라면 누군가는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20대 20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너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해. 근데 협상은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서로가 다 온전하고요.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을 협상이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죠? 상대방의 숨은 니즈를 자극해서 실제로 나의 이야기를 한 다음 상대방 온전, 나도 온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 타협과 협상의 실제 사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는 뭐냐면 제가 실제로 결혼할 때 이야기예요. 예식장하고 협상을 했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 혹시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식에 이제 정보 입수를 하게 됩니다. 좀 안 보이시겠지만 얘기만 들어주세요. 자, 결혼식장의 실제 이 수입원은 뭘까요? 식대예요.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제가 비수기 결혼했습니다. 1월 30날 결혼했기 때문에 비수기에 상당히 가까워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할인율이 상당히 높을 것을 알고 갔고요. 식대가 인원이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 수립은 일단 일회성이므로 공격 전략입니다.
1차 미팅 먼저 갔습니다. 첫 미팅에서 800명으로 과감하게 던졌어요. 800명 올 겁니다. 저는 사람이.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를 고위 공무원이라고 뻥을 쳤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 공무원이셨어요. 여러 군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시죠? 그 부대 원사님 아시죠? 예, 30년 가까이 군 생활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근데 고위자만 뻥을 친 거죠. 800명 올 거라 뻥을 쳤습니다. 그러자 여기 있는 것들 쫙 합쳐가지고 얼마냐? 합계가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수기이기 때문에 반을 퉁을 칩니다. 얼마? 전체 미팅에 이 300만 원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반을 쳤어요 제가. 아이 좀 공실 많지 않습니까? 너스레를 떨면서. 두 번째 인당 식대를 조금 있는 데서 했네요. 5만 원이었는데 4.5만 원으로 주저앉힙니다. 자 그러면 결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가격은 무조건 줘야 돼요. 이 가격은 무조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800명 인원에 대비 식대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더 가봅시다. 1차 미팅 때 이렇게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인원 변동은 추후에 반드시 논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전화해요. 60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랬죠. 또 전화해요. 400으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또 전화해 350으로 줍니다. 또 전화해요. 이러자 이 예식장에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막 열받는 거죠. 처음에 800이었다가 확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막 이상한 걸 넣어요. 삼중주를 막 넣어 있어요. 가보니까 이 계약서상에 없던 게 들어가 있어. 덮어 씌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잡아 뺍니다. 자 그리고 또 전화해 320으로 줄 겁니다. 그랬더니 예식장에서 한숨을 쉬면서 포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승질나가지고 포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간에 항상 협상을 하다 보면 중간에 문제가 변수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600에서 300으로 줄였죠. 근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본식 사진을 빼고 한 건데 본식 사진을 제 친구가 찍어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는 못 오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50만 원을 더 합치면서 350만 원으로 조정으로 합의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저는 320명분을 반드시 돈을 내야 돼요. 그죠? 돈 내야 돼요. 320명. 저 몇 명 왔을까요? 아주 기분 좋은 인원 왔습니다. 몇 명 왔을까요? 예측에 325명 왔습니다. 기가 막힌 수요 예측이죠. 5명분만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 식구들이 보면 참 너도 대단한 놈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450명을 예상을 하고 5만 원씩 한 다음에 대략 했을 때 이 가격과 전략을 사용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제 예상 가치예요. 이것은 실제 가치를 평가해 보면 대략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약 500만 원 정도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래서 협상을 배우거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게 되면 인생이 즐겁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익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면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 협상의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를 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